이 정도 되면 영화와 지구는 이제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우, 마션.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선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과학적 자부심이 그 많은 걸 해내듯이 결국 우리도 행복한 고민 속으로 자, 영화를 보면서 과학을 푼다. 과학을 보면서 영화를 푼다. 자, 여러분들 답안 작성 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제1교시 생명과학 영역부터 가겠습니다. 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슬슬 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감자 농작물 재배 시에 자, 필요한 무기환경적 요소로서 그 영양이 좀 적은 걸 찾으라 이것인데요. 여기엔 좀 함정이 좀 들어있죠. 왠지 산소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감자 이런 농작물 알아봅시다. 자, 광합성을 일으키는 이런 독립영양생물인데요. 자, 광합성은 바로 뭘까요? 광합성, 바로 빛이 필요한 거죠. 결국 빛 에너지를 모아서 이산화탄소나 물로부터 탄소라든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니 뿌리를 내리려면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지구에서 진화되기를 이 뿌리는 토양에서 흙에 내리도록 돼 있죠. 당연하게 두 번째 토양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엽록소 성분에 해당하는 그 마그네슘 이온이라든가 또 전자 전달 효소라든가 철이온, 뭐 단백질 성분의 뭐 황 이러한 것들은 무기양분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물을 흡수할 때 함께 흡수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 물론 세포 없이 필요하겠지만 감자가 처음 싹 들 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광합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광합성에 의해 생산된 산소를 재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생명과학에서 약간의 용어 좀 정리합시다. 무슨 뭐 유기양분, 무기양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용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선 유기양분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탄소, 수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양분은요, 우리 1번 문제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제 물에서 뿌리를 통해서 이제 물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죠. 뭐 황이라든가 뭐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무기양분이라 하고,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이러한 용어들은요, 이런 생태계 안에서 생물들이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분류가 된 것인데요. 여기 그림 뜨네요. 일단 물질의 순환과 그 에너지의 흐름에 관해서 먹이사슬 구조를 얘기한 건데, 생산자는 말 그대로 이런 녹색 식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양분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산자에 생산된 양분을 자, 소비하겠죠. 초식동물, 육식동물을 얘기한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라든가 또 이러한 소비자의 사체, 또 배설물 등에서 이걸 분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분해자랍니다. 여러분들 버섯이라든가 곰팡이, 세균을 생각하면 되죠. 이런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된 물질은 다시 이제 뭐가 될까요? 식물의 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생산자가 이 거름을 이천 삼아서 또다시 양분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이런 인분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인분을 주는 이유는 우리 바로 공부한 부분입니다. 세균이 바로 분해자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왜? 무기양분을 공급하려고요. 그래서 인분, 그러니까 덩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유기물이 있지만 세균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균 덩어리예요. 이 세균이 분해자 역할을 해서 결국 무기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6번.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을 조금만 알면요, 어느 곳에 버려져도 우리는 당당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인공 와트니는 결국 물을 얻기 위해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킨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수소를 태운다는 겁니다. 이때 이 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발찬 생활을 해냅니다. 결국 로켓 연료로부터 하이드라진을 뽑아내서요, N2H4를 얘기를 하는데 로켓 연료 속에 하이드라진을 고체 이리듐에 떨어뜨린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소가 발생하는데요. 결국 이 만들어낸 수소를 가지고 물을 이제 산소랑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우리 화학 반응을 시험 볼까요? 하이드라진 한 방울의 부피를 1ml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밀도 보이죠? 하이드라진 1ml는 1g입니다. 자, 이때 이것이 모두 분해가 된다면 자, 수소에 발생되는 부피는 얼마일 것인가? 이거 우리 모두
집중만 하면 산수입니다. 구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원자, 질소 원자 하나가 원자량이 14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니까 14, 14. 그리고 수소 4개죠. 1, 1, 1, 1. 즉 분자량은 14, 14, 1, 1, 1, 1 더해봐요. 32. 그러면 N2H4 이 분자량이 32의 의미는요. 1g이라면 32몰입니다. 볼까요? 1몰에 2몰 발생. 32분의 1몰이면 32분의 1몰이면 몇 몰? 16분의 1몰 됐습니다. 실험 조건에서 1몰이 24리터라 했으니까 16분의 1몰이면 나왔네요. 다. 바로 16분의 24, 즉 1.5리터. 산수예요. 자, 4번 물리 영역입니다. 이 영화 마셔는요, 과학은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종합과학 선물 세트입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까요? 마찰 없는 방 안에 철수가 놓여 있는데, 자, 마찰 없다는 것은 일단 걷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까지 걸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주제는 우리가 우주의 영화를 보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과학적 지식의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로켓이 상승하고 날아가는 것부터 모두가 물리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인 뉴턴의 운동 제삼 법칙, 작용 반전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야? 그렇죠. 우리 풍선에 바람 빠지면서 날아가는 원리, 이 원리가 바로 로켓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걷는다는 것 자체도 작용 반작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봐봐요. 자, 이 발이 땅을 밉니다. 발이 땅을 밀었더니 땅이 발을 밀었죠. 마찰이 바로 작용 반작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 신고 있던 양말,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던진다라는 거죠. 하나씩 던지면, 내가 양말을 던지면 양말이 나를 밀고요. 내가 옷을 벗어 던지면 옷이 나를 밀고요. 내가 농구공을 던지면 농공이 나를 밀고요. 내가 총을 쏘면 총알이 내 어깨를 밀고요. 이게 모두 작용반작용이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귀를 뀌고 있는, 힘껏 낀다, 계속 낀다, 로켓의 원리가 되겠죠. 붕붕붕붕.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바닥에 누워서 굴러서 간다. 왠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굴른다는 것 자체가 바닥에 마찰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야. 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뚱아리가 땅을 민다. 땅이 몸뚱아리를 밀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찰이 없어요. 반작용을 이용할 그 힘의 대상이 없답니다. 누굴 밀겠어요? 뱅뱅뱅뱅뱅. 죽을 때까지 뱅뱅뱅. 그 자리에서 영원히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정답은 기억니은. 자, 다섯 번째 문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지구과학 영역입니다. 화성에 가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화성으로 출발한다. 노. 자, 이유는요. 지구든 화성이든 가만히 정해져 있지 않죠. 모두 태양을 주변에서 공전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리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지점을 향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리시축구 약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쿼터백이 공을 열심히 들고 달리고 있네요. 자, 리시버도 열심히 이제 공을 받을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쿼터백이 공을 던지는 목표가 될 지점은 리시버가 현재 있는 위치를 목표로 할까요? 아니죠. 왜? 리시버도 달려가고 있으니까 결국 리시버가 있을 위치를 예상하고 그 지점을 목표로 던져야 공과 리시버가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겠죠.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문제로 가볼까요? 화성에 가는 데는 이런 궤도로 통해서 이 탐사선은 약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 와트니가 어떤 이유에선지 얘기 많이 하면 스포가 되니까 참겠습니다. 나머지 우주인에 비해서 혼자 화성에 남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화성에 와트니가 살아있던 사실을 지구에서 알게 된 거죠. 와트니가 살아있다! 그럼 바로 어떻게 되죠? 구조대를 보내야 되겠죠. 여기서 화성 탐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러한 여러한 우여곡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바로 화성으로 탐사선의 구조대를 보낼 수 없느냐? 자, 우리 그림을 다시 볼까요? 현재 와트니가 홀로 남겨진 이 시점에 지구의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네, 이때 구조대를 보내자라고 합니다. 자, 구조대 보냈습니다.
자, 이제 탐사선의 구조대는 운행을 하고 있네요. 역시 화성도 공전하고 있고요. 지구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성 궤도에 이 구조대가 탐사선이 이제 진입했어요. 도달했습니다. 오 마이 갓! 자, 화성이 없네요. 왜죠? 화성도 공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화성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가 처음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시간을 회합주기라 한답니다. 회합주기,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처음 위치의 상대적인 위치가 처음처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구의 공전주기는 1년이죠. 화성의 공전주기는 약 1.9년이라고 하는데 2년이라고 합시다. 자, 결국 이런 것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 회합주기, 처음에 상대적 위치가 될 때까지 약 780일,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약 26개월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산수 계산 볼까요? 우선 제일 처음에 지구에서 와트니와 동료들이 자 8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와트니 혼자 남겨졌죠. 자, 이때 바로 구조대를 보낼 수는 없답니다. 왜? 처음에 상대적 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총 780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위치가 되고 이제 화성 탐사선의 구조대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8개월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와트니는 이렇게 구조대가 다시 오기까지는 바로 이런 회합주기의 시간만큼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의 스스로의 과학적 생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 기억번. 영화를 촬영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년에 가깝기 때문이다. 영화 안 찍으면 되죠. 그 다음 니은번.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 아니라니까요. 화성도 움직인다니까요. 디귿번. 지구 화성을 탐사하려면 아무 때나 된다는 게 아니죠. 두 행성의 상대적 위치가 적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자, 지금까지 우리 영화 마신에 들어있는 과학적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 영화를 보며 과학을 푼다. 과학을 보며 영화를 푼다. 결국 우리는 화성으로의 이사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션이 될 수 있습니다. Everything's gonna go south on you. And you're gonna say, this is it. This is how I end. Is it possible that he's still alive?